이어서 제가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긴장이 됩니다. 좀 긴장이 되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혈관 비만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비만 약을 처방하지 않은 비만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 비만 약을 처방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TRP를 다 쓰시나 봐요. 굉장히 날씬하신데 그렇지 않나요? 약간 지금 두리번대시는 분들은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진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실제 다이어트의 성공률, 그러니까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의 성공률은 1%에 그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만큼 어려운 다이어트를 여러분들도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성공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 비만이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웰니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흉부외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흉부외과 하면요 힘들기도 하고요. 네, 어렵고 의료사고도 많이 난다고 해서 항상 비인기과로 하면 첫 번째로 사실 꽂히는 과가 바로 이 흉부외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흉부외과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드라마 제목을 보고요. 심장을 훔친 의사들 보고 아, 심장 수술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하고 봤는데 진짜 심장을 훔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알고 하시는 건지 제가 심장 이식 현장을 계속 다녀도 이렇게 훔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만큼 사실 잘 모르는 과이기도 하고요. 사실 흉부외과가요, 뭐 쉴 시간도 부족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불규칙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생활들의 반복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항상 회복해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치료하는 의사들은 골병 드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사실 항상 약간 만성 질환들을 좀 달고 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제 은사님도 밤 12시에 수술이 끝나고 이제 조금 쉬러 집에 가셨다가 다시 출근하는 길에 사고가 당했어요. 아마 뉴스에서 나왔던 이제 사실 이제 교수님도 이렇게 이제 밤늦게 사실 60이 넘으신 이제 선생님도 밤늦게 수술하시고 나오시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를 당하신 일만큼 굉장히 좀 힘든 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요,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힘들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워커홀릭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더라도 일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죠. 저도 그런 흉부외과 의사를 꿈꿔왔습니다. 제 전공의 때 모습인데요. 네, 지금이랑 좀 사뭇 다르죠? 와. 네,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 사진을 왜 찍으시죠, 지금? 네, 제가 일을 할 때는요, 네, 전공의 때는요, 사실은 병원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일하는 게 좋았고, 계속 알아가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여름에 휴가 일주일 말고는요, 거의 당직실에서 같이 지내고, 뭐 동기나 후배나 선배나 계속 뭐 같이 놀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실 몸이 좀 망가졌던 거죠. 저는 사실 이때는 잘 몰랐어요. 대학생 때부터 사실 살이 계속 많이 쪘던 거고 뭐 지속적으로 과로를 했기 때문에 항상 뭐 피곤함을 달고 살았고 근육통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뭐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붓잖아요. 여러분들 좀 붓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부어서 나오면 출근하면 아침에 뭐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요, 제가 그렇게 지내는 게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저 때는 사실 20대 후반이고 했으니까 건강하다, 젊고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뭐 병원에 헬스장이 있었으니까 끝나고 나서 회진 돌고 뭐 9시부터 1시까지, 10시까지 운동을 꼭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나름 관리하는, 저 때 체중이 한 95kg, 한 96kg 정도 됐거든요. 관리하는 건강한 남자.
그냥 근육돼지라고 생각했던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일도 많이 하니까 항상 피곤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일도 많고 운동도 하니까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약간 착각이긴 하죠. 보통 운동을 끝나고 나면요 한 10시 정도 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간 고칼로리 음식들을 야식으로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 몸에 자신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무지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요 제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생기는 전공이 3년 차쯤 이제 현재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 오빠 정말 못생겼어, 통통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살면서 그렇게 못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뚱뚱하고 배 넣은 사람은 처음 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진짜 마음에 충격을 받고 각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시기가 제가 조금 창피하니까 뒤로 좀 넘길게요. 제가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좀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지라고 했는데, 또 마침 전문 시험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요. 좀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의 시험도 저희 때 저희 흉부외과 전문의가 한 30명 정도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보통 거의 다 붙어요. 다 붙는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떨어져요. 그 한두 명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저한테 다이어트에 있어서 약간 이제 첫 번째 변곡점이 오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남자라고 하면요 군대를 가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보고 나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제 보통은 면제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는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보통 가게 되죠. 저는 이제 군의관으로 차출되면서 이제 훈련소에 8주간 이제 저 괴산에 있는 이제 훈련소에 이제 입소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라는 조직에 들어가니까요, 와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훈련소에 가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항상 3-4시간 쪽잠을 자거나 이렇게, 아니면 핸드폰을 옆에 항상 두고 정말 그냥 긴장된 상태에서 자는 경우들이 대다수였거든요. 4년 내내 그렇게 잤거든요. 그런데 밤 10시부터 오전 6시 반까지 그냥 푹 재워주는 거예요. 누가 모닝콜도 아침에 해주잖아요. 누군가 다 깨워주니까. 그렇게 푹 숙면을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단식과 소식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또 약간 나름 미식가여서 훈련소 밥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식사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살이 쪽쪽쪽 빠지게 되죠. 그리고 훈련소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다이어트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됐던 거예요. 그렇게 8주간 훈련을 받고 나오니까요, 정말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와요. 그랬더니 대다수 훈련소 가면 살이 많이 빠지긴 하는데, 저도 나왔을 때 한 78kg 정도 빠져서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거의 20kg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보통 체중이 빠지면 힘도 빠지고 체력도 떨어져야 되는데, 체력은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항상 따라다니는 근육통이랑 피로감도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붓는 게 자연스러워서 저는 항상 그냥 붓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제 몸이 좀 건강해지는 것을 조금 알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한 8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예전 사진은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예전에는 흉부외과 파트 중은 굉장히 흉부외과가 여러 파트가 있거든요. 심장 수술도 하고 폐암 수술도 하고 특히나 또 혈관 수술도 하고 여러 수술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 폐암이랑 식도암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 보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의 후에 이제 첫 직장을 간 게 제가 이제 종합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니까요, 흉부외과가 필요한 일들을 전반적으로 다 해결했죠. 그리고 병원에서 웬만큼 볼 때
조금 보기 귀찮거나 힘든 환자들은 저한테 다 넘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제 성격상 그냥 환자가 있으면 무조건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봤는데요. 심지어 정형외과에서 손가락이 아파서 해결이 안 돼도 저한테 보내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다반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요, 정말 해결 안 되는 환자분이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팔다리가 붓는다, 혹은 얼굴이 붓는다. 저도 얼굴이 부었잖아요. 얼굴이 붓는다. 여러 부위가 붓고 불편하다. 근데 사실 이제 붓는다고 하면요, 병원에 가서 붓는다고 하면 보통 신장이, 콩팥이 안 좋네, 혹은 심장이 안 좋네, 이런 사실 주요 장기들의 이상이 있는지만 먼저 체크를 해봐요. 그리고 그렇게 체크를 해본 뒤에 별 문제가 없으면 검사에서 정상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봅시다. 뭐 별거 할 거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실제 저도 환자분들 이제 부어서 오시는 분들 보면요, 100명 정도 오시면 한두 분 정도 그렇게 이상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부분은 검사 소견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소견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부종들을 이제 특발성,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종이다라고 해서 특발성 부종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특발성 부종들이 환자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주요장기가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생활하라고, 혹은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이걸 조금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나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 온몸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뭐 일반인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괜찮죠.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하는 역할들은 사실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혈액순환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혈액이 안 가는 상황일까? 혹은 통증일까? 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진단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아마도 부종이 없는 분들은 사실 불편감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부으면 단순히 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무겁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무력감에 우울감까지 호소합니다. 어떤 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다리가 붓고 굉장히 불편하니까 나 차라리 이 다리 자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조금이나마 이 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사실 붓는 분들에 대한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붓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몸에 순환이 잘 안 되니까요. 그 중에서도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면서 결국은 붓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최근 미국 정맥 부종학회, 그러니까 정맥 림프학회에서는요, 모든 부종은 림프 부종이다 라는 내용의 사실 발표도 있었죠. 네, 우리 몸의 순환계통은요, 일반적으로 일반 혈관 시스템과 이렇게 림프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몸은 정말 고도화된 체계화된 이 상하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폐에서 산소화된 혈액을 심장은 굉장히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온몸으로 보내주게 되죠. 그런 혈액을 영양분이 많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우리가 동맥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각각의 장기에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대사 과정에서 걸친 이 혈액과 노폐물들은요, 다시 모세혈관과 정맥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사실 전체 혈액이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90% 정도만 정맥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나머지 10%는 보통 이 노폐물 배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림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림프 배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원인들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들도 있고요, 유전적인 측면도 굉장히 크죠. 우리 몸의 탄력성, 혈관이나 이런 혈관 계통의 탄력성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측면도 강하고요, 당연히 생활 습관들, 흡연이나 비만, 굉장히 대표적인 원인이죠.
보통 정맥이나 림프라는 이 관에는요, 체액이나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원웨이 밸브가 있어요. 이제 저 문이 존재하는데요. 판막이라는 문이 있는데, 특히 정맥에서 저 문이 고장 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못 가고 새게 됩니다. 역류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혈액이 정체되게 되면 정맥 고혈압, 그러니까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는 정맥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피부 밑에 있는 이제 얇은 표재성 정맥의 압력도 높아지고 혈류량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울퉁불퉁하게 저렇게 혈관이 튀어나오는 게 있죠. 사실 저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일부 증상 중에 하나가 저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이 튀어나오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요, 혈관이 튀어나오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불편감을 일으키게 되죠. 저희가 혈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하다 보면 실제로 림프관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주요 림프관은 혈관 바로 옆에, 그러니까 뭐 보통 정맥 근처에 림프관이 존재하는데, 림프관은 굉장히 투명하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사실 확인하기 힘듭니다. 보통 수술 후에 림프관 손상으로 인해서 뭐 부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장애 쪽이 생긴다든지, 혹은 보통 사실 이제 뭐 기름이 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림프관 자체가 하는 역할이 지방을 옮기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름이 새는 경우들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가늘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림프관의 역할은요, 대표적으로 지방이나 우리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방분해 주사라고 하죠. 저희가 지방분해 주사나 혹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안에 녹은 지방 덩어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지방 덩어리들이 사실 배출되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이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부나 가슴에 이런 주요 림프관이 손상되게 되면 복부나 혹은 흉곽 내로 그런 하얀 지방액들이 차면서 기름들이 차는 게 실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 역할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게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돼서 뭐 박테리아나 여러 외부 침입자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림프 시스템에는 림프관이나 뭐 림프절뿐만 아니라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편도선이나 비장, 흉상, 뭐 골수 등 이런 것들도 면역에서 중요 작용을 하는 이 림프 시스템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할 게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체액의 항상성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과 조직 사이에 이 체액, 액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게 되는데요. 보통 혈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없는 조직으로부터 과도한 수분과 단백질을 이렇게 반환하게 되죠. 이런 세포 주변의 공간을 저희가 이제 간질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간질 공간은 모세혈관과 그리고 림프 모세관에 의해서 이렇게 혈관이 이제 도달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까지 간 이 혈장, 혈액의 90%가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고요. 나머지 10%는 림프를 통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10%가 체액 유지에, 체액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매일 한 2에서 3리터 정도 반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액체에는 혈관을 통해서 운반하기에는 힘든 큰 이제 분자 구조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단백질 자체도 산화합이라고 하는 액체 이동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림프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림프관은요, 이 혈관과 달리 심장처럼 펌핑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고요, 그렇게 탄력성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사용할 때 이게 펌핑되지 않고요, 혈관을 통해서 압박되면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처럼 판막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이렇게 혈관과 림프는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현대인분들은 굉장히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우리 위험 요소들을 쭉 나열한 건데요. 먼저 우리가 활동량이 적어지고요, 일명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하는 어느 때보다 풍족한 영양 섭취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런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당뇨 시대, 3명 중 1명은 고지혈증 환자거나 이런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두 번째는 비만.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비만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비만이 생기게 되면 단순히 체중 증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게 되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만성염증이나 지방의 재생산을 만들게 되면서 림프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여러 요인 중에 사실 스트레스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 이제 우리 몸에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사실 비만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당뇨도 악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악화하는 요인들을 이제 요소일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전에는 사실 여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나 비만 이런 질환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질환이라고 많이 여기셨는데요. 이제는 젊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당뇨, 젊은 고혈압, 혹은 정말 이제 젊은 골다공증까지 생기고 있으니까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피로감이나 부기나 무력감, 우울감 등 여러 가지 불편감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림프 순환이 좋지 않으면요, 그만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 순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노폐물과 지방을 배출하고 그리고 이동시키는 하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림프 순환이 회복되면요. 우선적으로 부기가 좋아지게 되겠죠. 얼굴이 부으면 사실 화장도 잘 안 먹고요. 사실 화장해도 푸석푸석합니다. 그리고 살도 더 쪄 보이고 나는 사실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계속 살이 찌는 거죠. 손발도 붓고 다리도 붓고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죠. 많은 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사량이 많지 않은데도 나는 진짜 많이 먹지 않은데도 살이 잘 안 빠진다. 특히나 내가 합이다, 하체 비만이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도 림프순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림프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염증도 생기게 되고요. 점점점 체액이 몸에 쌓이면서 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기초대사량이 게 있어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지방은 더 잘 붙게 되죠. 그렇게 늘어난 체지방은요, 건강한 지방이 아닙니다. 건강한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방 주변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방 조직들이 엉키고 설키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게 이제 바로 셀룰라이트거든요. 셀룰라이트는 한번 생기면 정말 빠지지 않거든요. 이 과정까지 오게 되면 정말 빼기 힘든 이제 살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살, 부종, 셀룰라이트뿐만 아니라 림프순환 기능이 회복되게 되면 노폐물, 독소, 활성산 등의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우리 몸의 활력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만성 피로나 염증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바디 순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사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 다리는 원래부터 무겁고 붓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원래부터 피곤하고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 몸을 혹사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100세 시대는 옛말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15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 환경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명만 늘어난다고 해서 그 삶을 건강하지 못하게 골골대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겉에 보이는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당연히 겉이 젊고 아름다워야 그만큼 자신감도 높아지겠지만, 하지만 그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디 순환 관리에도 한번 신경을 쓰시고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